안녕하십니까.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. 오늘 감명하실 분은 음력 1988년 2월 28일 신시생인 이유라 씨입니다. 이유라 씨 만나서 반갑고요.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감명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. 이 사주라는 것은 한자로 넉사자의 기둥주자, 즉 네 기둥을 말합니다. 여기에 보시는 연, 월, 일,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.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합니다.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,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.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. 그리고 이 한자를 보면 위에 있는 임기병무라고 써있는 한자는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, 밑에 있는 신해진지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.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요.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본인은 무진년, 병진월, 기해일, 임신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동양학의 근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음양이라는 것은 그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,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,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,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,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면서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,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생각지향적이면서 좀 소극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.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양이 6개, 음이 2개예요. 그래서 이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양적인 성향이 좀 강한 여성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.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 오행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은요,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 중에서 일단 목기운은 없고요. 그리고 화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토기운이 4개가 있어요. 그래서 토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금기운이 하나, 수기운이 2개가 있습니다. 이 오행이라는 것은 그 목화토금수 각자가 그 자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그 오장육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 등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오행이라는 것은 그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가장 그 이상적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이 목기운처럼 아예 없거나 아니면 토기운처럼 너무 많거나 이래도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토가 상징하는 것이 이 오장육부 중에 위를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위하고 비장 같은 그 소화기관을 나타내고요. 이 목이라는 것은 그 간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한창 젊으시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, 이제 그 넓은 인생에서 볼 때 그 건강처럼 소중한 것이 없고, 그리고 사람이 이제 30대, 40대, 50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몸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는데, 특히 위하고 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래서 그 과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과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오행이라는 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뭐 숫자도 있고 색깔도 있고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 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
지금 이 목화토금수에서 지금 목기운은 하나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목기운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밖에 있는 목기운을 가져다가 쓴다.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. 그리고 지금 토가 4개나 되니까 토기운이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토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기는커녕 밖에서 또 토기운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야 니네 토기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꺼리겠죠. 그래서 한자로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. 그러면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볼게요. 지금 복잡한 현대 현대에서 복잡한 현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현대인들이 이 숫자라는 것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. 사람들이 요즘에 뭐 휴대폰이 필수품이지만 뭐 휴대폰 번호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넘버를 정한다든가 그럴 때 이 숫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토라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것은 기신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토에 해당하는 숫자가 5하고 0이거든요. 그리고 이 화라는 이 기운도 화생토하면서 지금 많이 있는 이 토기운을 더욱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화에 해당하는 2와 7, 그러니까 5하고 0, 2하고 7은 이 숫자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이 4개의 숫자를 빼면 6개의 이제 숫자가 남잖아요. 이 6개의 숫자로 이 6개의 숫자를 핸드폰 번호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숫자를 사용할 때 쓰시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색깔이라는 것도요.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토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본인은 옷을 고르실 때 노란색은 고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. 본인에게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방향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는 것은요,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, 내가 어느 쪽에 가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, 이곳하고 여기서 뭐 100m를 떨어지든 아니면은 1km를 떨어지든 아니면 강남에 살다가 뭐 강동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과 다른 곳은 받는 에너지가 다른데 나에게 맞는 방향에 가서 살면 내가 더 좋은 기운을 받아서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이 아주 안 풀린다. 그러면 용신이 되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토라는 것이 기신이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. 그러면 토라는 것이 이 중앙을 나타내요. 그래서 방향을 잡을 때 어디에 가시든지 이 중앙을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신을 찾는 것이 지금 이 사주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 본인의 지나온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화라는 것이 지금 토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기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가 나타내는 방향이 남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앙하고 남쪽은 피하고 그리고 금에 해당하는 서쪽하고 수에 해당하는 이 북쪽이 본인에게는 좋은 방향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 복잡한 현대 생활을 하면서 뭐 정확하게 자기 용신에 맞는 방향대로만 살기는 힘들죠. 예를 들어서 뭐 진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원하는 직장에 이제 합격을 해서 가게 될 때에는 그냥 가는 거지. 굳이 뭐 거기에서 내 용신 방향 따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에는 이 용신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본인이 이제 무진년에 태어나셨잖아요. 이유라 씨가 무진년에 태어나셨는데
이 진이라는 게 이제 용띠거든요. 그래서 본인은 무진년에 태어난 용띠에 해당이 되는데, 그래서 아 나는 용띠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그 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띠보다는 그 일주에 있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연이라는 것은 조상을 나타내고요. 월이라는 것이 부모를 나타내고,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, 씨라는 것이 자식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이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지만, 그 중에서도 이 일주에 해당하는 기해라는 두 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기에 이 사람에 해당하는 이 일주가 60갑자가 있으니까 총 60개의 일주가 있거든요.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일주별로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해요. 그러니까 혈액형을 보면 뭐 O형의 성격, A형의 성격 뭐 이렇게 나누듯이 일주마다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, 이 기의 일주 같은 경우는요. 기의 일주 같은 경우는 좀 그 사람을 그 소심하게 봅니다. 그러니까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다. 이렇게 보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그 음양 상태를 보면 그 좀 내성적이라기보다는 좀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이 일주 자체는 좀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좀 은근한 고집과 끈기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기해일주 자체를 좀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돈 욕심이 좀 많다고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일주 자체에 이 깔고 있는 것이 여기 정제라고 적혀 있잖아요. 이게 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기해일주는 돈 욕심이 좀 많다. 이렇게도 나타내고요. 그리고 이 돼지라는 것이, 이 해라는 것이 돼지를 나타내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은 이 띠에 해당하는 용보다는 이 돼지라는 동물이 본인의 성격을 더 잘 나타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돼지라는 동물을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그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. 그 얘기는 이제 그 돼지가 좀 잡스러운 귀신들을 다 잡아먹는다. 뭐 그런 뜻에서 그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를 놓으니까 그만큼 신령스러운 동물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저금통을 보면 항상 돼지 저금통이잖아요. 그리고 꿈을 꿨을 때 돼지 꿈을 꾸면 아 복권을 사야겠다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돼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타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신령스러운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고,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동물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해일주인 분들이 그 여러 방면에서 그 재능을 나타내지만 특히 역술인도 적성에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유라 씨가 그 사주 상담가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이 사주 자체만 봤을 때에는 그 본인이 원하는 그 사주 상담을 하는데 그 아주 적성에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그 음양오행과 일주 등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본인의 그 사주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. 그런데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요.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도 상당히 복잡해요. 그래서 이 음양오행, 일주 뭐 이런 것만으로 본인의 사주를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, 제가 잠시 쉬었다가 이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본인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